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연이 있어서 이번에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와 지금과 제가 좀 하는 일과 지금 또 전문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지만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SRI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과학기술 정책 쪽을 담당하는 일을 현재 15년 동안 했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과 이런 세계가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 경제를 하겠다던 지난 정권에서 만든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워싱턴에 있는 그곳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일을 한 이제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이 암호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가서 또 2년 반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시작한 일이 다시 한번 악셀러레이터로 돌아와서 이 스타트업들 특히 우주항공과 이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스타버스트라는 악셀러레이터에서 지금 아시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이 이런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혹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의 좀 기존의 그런 악셀러레이터와 또 연구소와 정책 경험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의 경험들이 좀 같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딜버트라는 만화는 미국에서 사실 발표하는 데 가시면은 제일 먼저 많이 보십니다. 근데 이 만화를 제가 보면서 참 무릎을 딱 쳤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서로 생각하는 방식, 즉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더 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 답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혹은 개인의 연구 문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항상 내리게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을 모아다 놓고 우리도 앞으로 스타트업처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직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럼 우리 이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시간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회사에 지분도 주고 이러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다 말고 스타트업처럼 밤낮으로 일만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건 이름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보는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거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유로움과 그다음에 일에 대한 보람과 지분을 통한 소유를 하는 참여를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주고 싶은 게 대기업의 마음인데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내용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우리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지분도 받고 또 복장도 자유로워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스타트업들이 직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부터 월급도 조금 주고 모든 혜택은 다 사라지고 스타트업이니까 언젠가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조그만 가능성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그러면 큰 회사 가서 거꾸로 일할래?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큰 문화적 간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악셀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특별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타버스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론적이거나 이런 정책적인 토크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드리는 발표는 좀 경험적인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악셀러레이터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악셀러레이터라는 것이 많은데 사방에 그러면은 이것이 다들 Y 컴비네이터처럼 지분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후에 서스테이너블 하실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잘못하는 거다라고. 한 몇 년 해보고 나니까 지금 내리는 결론들은 악셀러레이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인 대회 같은 거고 스타트업들을 선을 보입니다. 데모데이라는 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학과 같이 가리키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을 시켜서 슈퍼스타 K처럼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하나씩 올라가서 결국에는 펀딩을 받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악셀러레이터라는 것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프로야구 팀과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야구 팀에서 훌륭한 선수를 옛날에는 대학팀에서 잘하는 선수 보고 있다가 하나 데려오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로 경쟁을 하거든요. 사실은 한국 선수를 미국 리그에서 데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결국 경쟁이 격화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고등학교 팀, 중학교 팀까지 일찍 가가지고 얼리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끊임없이 이런 좋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같이 나가야 나중에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우리 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똑같은 일들이 이런 악셀러레이터를 통한 이런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셀러레이터에 대해서 굳이 뭐 간략하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3개월 동안 한 1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뽑아서 집중 훈련을 시키고 그 집중 훈련의 결과로 비즈니스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즉 진도가 한꺼번에 쫙 나가는 겁니다. 원래 진도가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진도를 쫙 빼주기 위해서 온갖 서비스와 커넥션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악셀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큐베이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큐베이터라는 거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뭔가 허약한 아기들을 죽지 않도록 연명해 주는 것이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진도를 한꺼번에 쫙 빼주는 악셀러레이터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악셀러레이터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은 최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거스트라는 조직에서 2016년에 악셀러레이터들에 대한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악셀러레이터들에게 서베이를 냈거든요. 제일 재밌는 결과가 제가 보기에 영리 악셀러레이터, 영리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지분을 받고 스타트업들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리 악셀러레이터가 65%고 비영리 악셀러레이터, 즉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공공의 자금으로 출자를 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악셀러레이터들이 한 35%가 된다고 하는데 영리 악셀러레이터들 중에서도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지분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60%가 받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엑시트를 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그 지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즉 60% 중에서 반은 아무리 해도 이걸로 돈 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모델, 즉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Y 컴비네이터의 모델이 모든 악셀러레이터가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그러면은 대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또 다른 서비스, 즉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들은 설계가 잘 된 면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서둘러서 시장과 관련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리한 점도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는 그러한 좋은 사례도 저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큰 회사들이 빅코퍼레이션이 왜 악셀러레이터하고 같이 일을 할까요?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만화로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문화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 간국을 메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플랫폼과 매개자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2016년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팀에서 선발하는 걸로 안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자꾸 앞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업팀으로까지 갑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아는 대표 한 분이 미국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하는 앱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어디서 돈 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에서 자기들 네트워크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던 중고등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간답니다. 즉 중고등학교 때 사업을 해보는, 아까 사실은 제가 이전 토론에서 블루벤처스의 파트너님께서 왜 페리지에다가 투자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파운더가 너무 훌륭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라켓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엑시트를 해보신 파운더랍니다. 그분이. 그리고 라켓을 한 5번을 그 돈 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쏴보셨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했다고 하는데 바로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사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밸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래서 자꾸만 앞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미션 크리티컬하다. 즉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80%가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서조차도 대단히 의미 있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전까지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좋지만 그거 뭐 꼭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좋은 결과가 나올까? 라는 회의적인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지만은 아직도 전략이라든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인드셋 체인지, 즉 스타트업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얼마 전까지, 지난달까지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 자리에 한국 대기업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국 대기업의 분들을 만나서도 제가 피칭을 많이 하고 미국의 큰 회사들하고 만나서도 이제 피칭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의 대기업들을 최근에 만나면서 점점 느끼는 경향은 리스펙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에 대하고 말을 할 때 리스펙트를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리스펙트가 원래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 한마디 더 하면은, 이 우주항공 쪽은 거의 모노폴리 포지션입니다. 프라임들은 그 모노폴리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다른 말로 갑질이 심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리스펙트를 보이고 스타트업들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할까?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부사장 정도 된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 자기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즉 그만큼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스타트업과 접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미국 국방부에서 봤더니, 사방을 쳐다봤더니 앞으로 미래의 전략은 AI와 로봇과 같이 싸우는 전략인데, 그 전략을 만들어 놓고 나서 누가 AI를 잘해나 봤더니 락히드 마틴이 잘 못해요. AI를. 그러면 잘하는 회사는 구글인데 구글하고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직원들이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었는데 굉장한 괘씸죄에 걸렸는데, 결국에는 진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AI 가지고 새로운 분석들을 가지고 나오는 오비탈 인사이트와 같은 회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회사들은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불과 5년밖에 안 된.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바뀌면서 우주항공이 바뀌면서, 사실 제가 좀 죄송한 게 오늘 뉴스페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가 에어로스페이스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뉴 에비오닉스, 뉴 스페이스, 뉴 디펜스가
같은 내용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페이스라고 얘기할 때 한 내용이, 즉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벤처백의 지원을 받는, 펀딩을 받은 그러한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대거 진입을 하면서 거의 침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의 우주항공 회사들은 이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뒤를 조금 급하게 하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침략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얘기고, 또 아까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미 안영준 박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지만은 대거 또 자기 돈을 가지고 우주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항공과 디펜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타버스트가 하는 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기업들, 우주항공의 대기업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파트너사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락히드 마틴부터 시작을 해서 보잉, 에어버스, 레이시언 뭐 이런 그 우주항공의 기존 강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 네트워크에.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 LIG 넥스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탈레스, 유텔셋, 사프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저희의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이벤트를, 스타트업들 피칭 대회를 쉽게 말해서 클로즈드 미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 번에 피칭 대회를 할 때는 1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글로벌로 엄선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피칭을 하는데, 그 피칭을 할 때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기 저를 앉아 계시는데 한 100명이 앉아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 50명 정도는 보잉에서, 락히드에서 신사업 담당자들입니다. 30명 정도는 실리콘밸리의 VC들입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나사, 에어포스 이런 공무원들, 정부 쪽 분들인데, 이렇게 앉은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피칭을 하나씩 하면은 그렇게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날 끝날 때 누가 1등 했는지를 바로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를 뽑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실리콘밸리의 VC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그렇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이런 커다란 그 문화적 간극이 극복이 되고 서로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밸류에이션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됩니다. 즉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우주항공 쪽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었고, 우주항공 쪽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 큰 회사들은, 프라임들은 바로 자기들 서플라이 체인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M&A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도미넌트 포지션이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벤처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밸류에이션의 문제나 모든 것들에서. 그러면서 이 마켓에 큰 지형 변화가 왔고, 스타트업들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성공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만 그 대신 성공했을 때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접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넘어가고 뭐 몇 가지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시간 넘지라도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얼리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최초로 사실은 LA에서 우주를 주제로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펀딩으로 들어온 거는 나사, JPL, 락히드 마틴, 에어포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IAI, 막사, 그다음에 SAIC까지 6개의 회사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로 10개의 스타트업들 뽑아가지고 그저께 저희가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 10개를. 그런데 그러한 스타트업들을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에비어닉스, 항공 쪽으로는 몬트리올에 하나가 있고 파리에는 디펜스를 주제로 미니스터리 오브 디펜스 쪽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부다비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UAE 분들 오셨는데 이쪽에서는 확실히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나가 이번에도 생겼고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요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스타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끔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이 정말 훌륭해가지고 유명한 VC의 돈을 받아서 혹은 유명한 VC가 훌륭한 스타트업을 보는 눈이 있어서 찍었기 이제 돈을 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유명 VC가 찍어줬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애지간한 바보 아니면은 성공하는 게 당연했던 건지 이 원인과 결과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쪽에서는 이제 그 스타파워로 인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스타트업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 중에서 자기들 뭔가 튀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드바이저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에서 얼마 전까지 CTO를 하시다가 지금은 시니어 어드바이저인데 탐 뮬러 박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그 전직 CIA 디렉터, 전직 FBI 디렉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락히드 마틴 사장님, 뭐 사성 장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인더스트리 경험을 가진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포메이션 8 같은 유명 VC들, 스톤 벤처, 구글 벤처 이런 것들까지 통해서 패스포트 캐피탈 이런 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VC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들은 자기들이 먼저 리드를 하지를 잘 못합니다. 뭔가 누가 리드를 해주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버스트에서 자체적인 VC 벤처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저희의 역할은 시그널 인베스팅입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은 바로 리드로서 먼저 인베스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CVC들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허라이즌 X라는 거는 이제 보잉에서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락히드 마틴, 뭐 사프란, 뭐 제너럴 모터스, 아토믹스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의 기존의 우주항공의 플레이어들과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진 것 자체 스타버스트라는 것이 밸류를 큰 회사들과 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의 VC들에게 주는 밸류는 바로 이제 세상이 뉴스페이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뉴스페이스에서의 변화에서 이코시스템이 바뀌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상생 협력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제 일종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시간 지나서 죄송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